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거든요.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막대한 양을 10% 늘어난 거예요. 10%.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유동성이 10%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승수 효과 때문에 한 20%, 30% 늘어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MS는 무산됐어요. 하지만 다음 타자로 아마존이 내년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비트를 계속해서 사겠죠. 이 돈들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12일 오전 6시 31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밤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리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저녁 한 10시 반에 미국 CPI 발표가 있었거든요. 계속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측치에 부합하는 2.7%로 미국 CPI가 나왔다는 이유로 완전히 환호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에 부합했는데 이렇게 환호할 일인가 싶긴 한데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시장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시장에서는 엄청난 환호를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때 미국 CPI가 발표됐거든요. 예측치에 부합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 조정받고는 있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어요. 와, 이렇게 10만 달러 드나드는 거를 이제 그냥 우리 집 문 드나들듯이 아주 쉽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10만 16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10만 18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진 모르겠지만 이대로 만약에 조정 없이 쭉 가면 무난하게 한 11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들 생각하듯이 12월 19일이 너무 중요하죠. 이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발표가 둘 다 있는 날인데 이건 페드와치 자료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거의 몰빵 분위기입니다. 이게 25bp 인하한다는 거거든요. 0.25% 금리를 또 낮춘다는 얘기인데 거의 이쪽으로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확연하게 많이 갔습니다. 미국은 이건 새벽 4시인데 이거는 그냥 된다고 봐야죠. 만약에 인하 안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불확실한 게 일본인데요. 일본이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좀 상승하고 있고 일본은 원래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고용자들이 월급이 원래 안 오르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자꾸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0.1%였던 거를 0.25%로 올리면서 정말 전 세계에 강한 충격을 줬죠. 근데 이거를 12월 19일 날 아침 한 9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때 발표가 날 건데 0.5%까지 0.25% 또 올리는 거죠.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면 그 파장이 저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때 좀 충격이 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들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긴 좀 어렵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지금 장난 아니죠. 나스닥이 무려 2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놀랍죠? 나스닥 투자자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것 같아요. 2만 포인트라니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올해 연초에 포인트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올해 연초에 대략 한 14,000 정도였어요. 14,000. 그러니까 만 넘은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만을 넘었죠. 뭐 오래전도 아닙니다. 2023년 초에는 지금 한 2년 동안 2배가 됐어요. 나스닥 지수가 2배 됐으니까 개별 종목들은 엄청 뛰어오른 게 많겠죠. 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기술주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크게 올랐죠. 이번 상승에는 아무래도 좀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큰 역할을 했죠. 그 덕분에 네, 구글은 네, 엄청나게 주식이 급등했고요. 네,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대요. 한 내년쯤이면 슈퍼컴퓨터로 안 되던 증명이 양자 컴퓨터로 증명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예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양자 컴퓨터 하면 좀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있던 썰이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블록체인이나 뭐 암호학 쪽에 이게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게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로는 뭐 한 1억 년 걸리고 뭐 한 1경년 뭐 단위가 틀려요. 뭐 이렇게 조년도 아닙니다. 1경년, 1해년 막 이렇게 걸리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연산을 처리하면 한 5분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뭐 그냥 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마법 같은 이야기죠. 이런 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는 직렬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연산을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는 병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는 한 줄로 가는데 얘는 뭐 한 1억 줄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빠른 연산을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식이 되게 얕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고요. 네, 궁금하신 분은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진짜 뚫릴 수 있냐? 비트코인에 큰 위협이 되냐? 사실 뭐 제가 여기까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수학 전공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 다닐 때 암호학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암호학의 역사는 보안과 해커와 뭐 이 둘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보안이 발전했다가 해커가 더 많이 발전하면 또 보안이 더 강해지고 그럼 또 해커가 해킹 능력이 더 뛰어나지고 계속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 보안은 가만히 있고 해커만 막 발전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무기도 공격용 무기가 발전하면 방어용 무기도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안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394 뭐 이런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맞춰봐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보안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만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맞춰야 돼요. 문제 내는 사람이 더 쉽잖아요. 맞추는 사람보다. 해커는 이거를 뭐 연산을 엄청 돌려갖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해커가 원래 기본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이 자꾸 뚫리는 이유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업데이트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뚫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보안 쪽에도 일대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보안이 되게 강화된 모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해커가 한동안은 좀 뚫기가 어렵겠죠. 비트코인도 그 비슷한 과정을 앞으로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는 보통 지갑이 2048개의 단어로 된 니모닉을 쓰거든요. 니모닉을 한 24단어, 네, 요렇게 해서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경우의 수가 2048에 24승, 뭐, 어마어마한 수인데, 뭐, 이거는 진짜 뭐,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것까지도 뚫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비트코인 지갑의 암호 체계도 좀 바뀔 필요는 있죠.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수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뭐 애기애기 하잖아요. 애기애기 하던 게 좀 무럭무럭 자라나기 전에 비트코인 암호 체계도 발전하게 될 테니까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 때문에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걱정보다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국의 M2 통화량이거든요. 미국의 M2 통화량인데 이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거든요. 이제까지 좀 옛날 것만 나와가지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2022년도가 정점입니다. 요때 정점이 한 2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21조 달러입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M2가 통화량이죠. 통화량이 요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훌쩍 넘어섰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몰랐거든요. 밑에 보시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미 11월 26일 날 이게 발표됐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2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 21조거든요. 23조 달러면 여기잖아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매우 가파르게 돌파한 거예요.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발표가 되네요. 이때는 얼마가 될까요? 이 돈 푸는 속도로 봤을 때 어쩌면 뭐 한 24조, 25조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진짜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정권 막바지잖아요. 돈 풀기로 약속했던 데 있죠. 뭐 인텔이라던가 뭐 TSMC라던가 이런 뭐 반도체 기업들 얘네들의 보조금 지급을 다 확정하고 이제 계약 끝내고 돈을 계속 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정권 막바지에 미리 좀 뿌려놨던 돈을 약속 지키는 거죠. 약속을 이행하면서 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 풀린 돈이 훨씬 더 막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걱정입니다. 달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이거 그래도 그나마 지금 화폐 중에서 제일 나은 게 달러인데 달러도 이렇게 마구마구 찍어내면 믿을 화폐가 뭐가 있죠? 원화는 지금 우리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달러가 이만큼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비트코인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9월, 10월 이때부터 돈 풀기가 미친 듯이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빅컷 한 거? 이때 빅컷을 시행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뛰기 시작했잖아요. 돈이 이미 엄청 많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조 달러에서 유동 통화량이 23조 달러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거든요. 유동성 공급을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막대한 양을 10% 늘어난 거예요. 10%.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또 늘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25 트릴리언 달러가 됐다. 그러면 유동성이 10%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승수 효과 때문에 한 20%, 30%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세 개의 나라가 되게 영향력이 큰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미국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뭐 그냥 말해 뭐해입니다. 엄청나게 돈 풀고 있어요. 나스닥 미친 듯이 오르는 거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얘네들이 실적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애플의 퍼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뭐 한 50인가 60인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체크는 다시 안 해봤는데 애플 퍼도 엄청나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갈 데가 없어서 뭐 이런데 계속 투기 자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버블이 끼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14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하게 돈 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돈 풀기로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14년 만에 돈 풀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거죠.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이 약간의 변수이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대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 좀 하면 여파는 있겠죠. 중간에 좀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던 길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계속 비슷한 뷰입니다. 일본이 좀 변수이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뿌려대면 비트코인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투기 자산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표시된 자산이 달러 표시 자산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져 보이잖아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뭐 아이비트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현물 ETF 차트 한번 볼게요. 다른 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블랙락 보세요. 미쳤습니다. 막 1억 달러, 3억 달러, 6억 달러, 5억 달러, 7억 달러, 2억 달러, 4억 달러, 3억 달러 몇 억 달러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한 이 정도 들어오면 한 1조 되거든요. 1조가 넘는 돈이 하루 만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놀랍죠? 지금 블랙락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합한 거 봐도 블랙락 혼자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피델리티가 좀 거들곤 있는데 그냥 거들 뿐이고 블랙락 혼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레리핑크 형님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얘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 대체 어디서 들어올까요? 네, 크게 보면은 기관하고 연기금 뭐 이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뭐 각종 기업들에서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할 거다. 이런 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MS는 무산됐습니다. MS 주주분들 아쉬워요. 뱅가드가 좀 갠생이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MS는 무산됐어요. 하지만 다음 타자로 뭐 아마존이 내년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 거면 빨리 사지. 왜 내년에 사지? 네, 아무튼 아마존도 앞으로 들어올 것 같고 뭐 빅테크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수많은 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비트를 계속해서 사겠죠. 네, 이 돈들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2 통화량 이거 정말 되게 놀라웠는데 크리스마스 아침 4시에 또 이게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얼마가 될까요? 한 2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한 10만 달러 정도인데 여기를 좀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입니다. 된다가 아니라 한 12만 달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또 12월 19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넘는데잖아요. 12월 19일 날 금리 인하가 또 돼서 25bp 또 인하하면 돈이 당연히 훨씬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네,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포모가 와서 뭐 지금 몰빵할 수도 있는데 뭐 중간에 큰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런 애잖아요. 여기도 뭐 이렇게 만불빔 막 나왔었죠. 만불빔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이제는 뭐 금액이 커져서 2만 불 빔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신규 진입하시려면 뭐 한 20% 30% 정도는 매수하더라도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DCA라고 하잖아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뭐 평균 단가로 그냥 낮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뭐 한 달 정도 두고 보고 1월 초에는 하락한다는 관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간 뭐 30분할 하면 되죠. 30분할 하다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어치 살 거다. 그러면 매일매일 1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그럼 한 뭐 일주일치 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쭉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가격이 되게 높아서 저도 매수를 추천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앞으로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럼 지금 사면 어떠냐? 기간 대비해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뭐 한 1년 정도 갖고 있는다. 저는
한 2022년 말 정도부터 한 중순부터 엄청 샀거든요. 제가 산 거는 한 이쯤부터 많이 샀거든요. 여기 루나 사태도 다 맞았습니다. 요때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했는데 한 요쯤에 매도를 한다고 쳐볼게요. 한 26년 되기 전에 25년 말에 저는 무려 한 3년을 갖고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이만큼 수익이 있는 것과 여긴 아니겠죠. 한 여기쯤이라고 치겠습니다. 한 20만 달러라고 칠게요. 3년 동안 요만큼의 수익이 있는 거랑 앞으로 1년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있는 거랑 기간 대비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는 요게 더 낮긴 하지만 리스크는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리스크는 좀 있어요. 요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몰빵은 하면 안 됩니다. 기간 대비 수익률로는 기대 수익은 나쁘지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몰빵하는 건 전자만 몰빵하는 건 말리고 싶어요. 네,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버블이 끼고 있잖아요. 버블입니다. 누가 뭐래도 버블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에서 돈을 마구마구 풀어대니까 버블이 끼는 거죠. 여기에 편승해서 한국도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원화 가치가 좀 계속해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국제 시세 대비해서 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돈을 계속 풀어대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0만 달러가 될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끼고 있을 때는 버블에 올라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사실 매수하기가 되게 어렵죠. 신규 진입은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소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는 하지 마시고 큰 폭으로 떨어지면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과감히 매수할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있는 때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 요렇게 되면 한 번 정도 크게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출렁임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하다가 크게 빠지면 더 많이 사는 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1비트 클럽 오프라인 모임이 취소됐잖아요. 여의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집회가 어마어마할 걸로 예정돼 있어서 뭐 지하철도 안 쓰고 뭐 버스도 안 쓰고 한답니다. 뭐 그럴 때 우리가 1비트 클럽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아쉽게도 취소를 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서 사과의 의미도 있고 해서 조만간 무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12월에 무료 강의 할 예정이고요. 날짜는 정해졌어요. 12월 17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 시간이나 신청 방법들은 무료 강의니까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지금 오프라인은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로 진행하기로 웅달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웅달님은 1월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7일 날 제가 무료 강의 할 예정이고요. 1월 달에는 웅달님이 1월 초에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조만간 하루 이틀 내에 지금 신청 페이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하루 이틀 내에 완성 마무리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 분산일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좀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줘서 우리 재산들을 좀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